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한반도 상공에 B-52가 떴습니다. B-52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 위력의 120배에 달하는 폭탄을 싣고 다니는 가장 위력적인 전투 무력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다음 달 정도에는 항모도 한반도에 들어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아직도 선거구획정을 매듭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차별적인 인재 영입 경쟁에 빠져서 자충수도 마구 남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의 위기지수는 올라가는데 정치권은 다른 녹물만 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정치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갈등의 축소는 물론이고 위기관리 능력도 부재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이런 모습 올해 4월에는 바꿀 수 있을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주요 뉴스 브리핑 순서인데요. 오늘부터는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북한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무력 시위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그 오늘 아침 신문 일면 이 사진은 다 이 전략 폭격기인 B-52가 한반도 상공을 날고 있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 전략 폭격기 이 B-52를 이제 그 미국이 그 한반도에 그 긴급 출동시켰는데요. 괌 앤더슨 기지에서 그 발진해서 이제 그 한반도 상공에 도착해서 120여 분 동안 한반도 상공에서 이제 그 위력 비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달에는 또 그 핵 추진 항공모함, 이 한반도에 그 전개하는 방안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당초는 이제 그 3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를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한 달 앞당겨서 미 핵항모를 그 참여시키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네, 어제 미국이 B-52를 한반도에 그 긴급 출동시킨 것,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북한에 대한 그 무력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미 동맹이 강고하다. 즉 그 한국에 대한 그 미국의 해고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그 재확인해 준 게 아닌가. 지금 북한 핵에 대한 한국 내에 그 있을 수 있는 불안, 혹은 여당에서 최근 그 나온 이 핵무장론 등을 좀 달래기 위한 이런 그 미국의 대한국 메시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당 내에서 핵무장론 제기한 거는 아무래도 미국한테 좀 더 강경하게 나와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들이 많죠. 네, 그렇죠. NPT에 가입한 국가가 핵무장을 하면 얼마나 규제가 많은데 그걸 감수하고서. 근데 어쨌든 한반도 긴장 좀 고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북한군의 특이 동향 아직 없다고 하죠. 이 B-52 전략 폭격기는 이제 북한의 그 제3차 핵실험 때도 한반도에 그 출동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북한으로서도 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범위의 그 대응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사실 지금 북한이 더 민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대응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전쟁 접경, 즉 그 전쟁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위협하고 나섰지만은 이 지난해 이제 때처럼 이 조준 사격으로 격파하겠다, 이런 식의 그 직접적인 군사적 그 위협으로 바로 나오지는 않았죠. 이 대신 북한도 그 이제 맞대응 방송에 나선 것인데, 북한으로서는 일단 핵실험이라는 그 자신의 카드를 꺼내보인 만큼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즉 미국과 중국의 대응이나 아니면 그 유엔의 제재 수위를 보면서 차후 행보를 좀 저울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렇군요. 자, 정치권 뉴스도 얘기를 해야죠. 안철수 신당,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죠, 이제 정확히. 그 어제 창당을 시작을 했죠. 준비 작업을. 네, 창당 준비위원회 그 발족식을 가졌죠. 이 발기 취지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넓고 무능한 양당 지지를 협탑하겠다. 성찰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대안 정책을 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이제 과연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 발기인 그 당초 신청인이 그 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제 발기로 나온 사람은 1,978명. 그러니까 22명이 이제 그 심사 과정에서 이제 걸러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심사도 해요? 네, 요즘 심사할 겁니다. 네,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첫 번째 그렇죠. 영입 인사들 취소했죠. 그렇죠. 5명 중에서 3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발기인 주축, 백학순 세종연구소 그 수석연구위원 등 그 안철수 의원의 그 원년 멤버, 그리고 이제 그 김한길 의원 등 더민주 그 탈당파가
추측이었고요. 사실 이제 그 관심을 모았던 인물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할 거냐, 아니면 김성식 전 의원이 같이 합류할 거냐, 또 박선숙 전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이 세 분 다 좀 포함이 안 됐고요. 안철수 의원의 그 측근 인사로 분류가 됐었죠. 이 박경철 의사나 강인철 변호사 역시 뭐 이 발견에 좀 빠졌습니다. 의사 직업에 전념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명이죠. 네. 아니면 주식을 하시든지. 예. 네, 주식에도 또 일가견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사정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솔직한 정치.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한 정치 그것도 좀 좋습니다. 예, 아니 하도 새정치는 이게 이 공룡이 존재하던 시대는 아니지만 하여간 1960년대, 50년대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니까 신물나요. 거짓말만 좀 덜하는 정치가 네, 좋겠죠. 솔직한 정치가 좋아요. 근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김관영 의원 탈당한다고 그러죠 오늘? 네, 이 더민주라고 하죠. 아무튼 이번 주 당 이제 추세였던 그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 김관영 의원 오늘 이제 그 더민주를 탈당하게 되는데 이러면 그 전북에서 벌써 탈당 의원 2명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죠. 김한길 전 대표의 그 핵심 측근이어서 뭐 탈당은 좀 예고된 바 있습니다. 그 이미 탈당한 그 권은희 의원 오늘 뭐 역시 뭐 신당 참여를 좀 선언할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고비가 된다. 이 탈당 문제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 전남 여수 뭐 주승용 의원 13일 뭐 탈당을 예고한 상태이고요. 장병환 의원도 뭐 같은 날 동반 탈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나 뭐 전남 무안 신안의 이윤석 의원, 광주 소구갑의 그 박혜자 의원, 또 그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의 그 이계 의원 이분들도 탈당은 시간 문제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좀 올라 있는 분들이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좀 그 더불어민주당 좀 나가는 사람도 꽤 많은데 어제는 그 대표적인 뭐 중국통이자 이 개성공단 전문가로 알려진 오기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제 입당을 했죠. 문재인 대표의 인정이 5호째. 그러니까 뭐 탈당에 대한 좀 맞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그 인재 영입 4호 그리고 그 첫 여성 영입자였죠. 이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인 김선현 차의과대학 교수. 엊그제 이제 지난 9일이었죠. 더민주 입당을 포기했는데요. 이 책 표절과 위안부 할머니 그림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영입 인사 자격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군요. 새누리당도 어쨌든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을 어제 발표를 했죠.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 6명이죠. 1명을 제외하고는 그 40대였고요. 그중 4명이 변호사였습니다. 김무성 대표, 애국심이 높은 젊은 전문가 그룹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 새누리당이 그 상대적으로 그 취약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0, 40대를 겨냥한 포석가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런 분들 이제 주로 그 몇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정편 등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 패널로 좀 활약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경력란에 다들 방송 출연 다수 이렇게 적었다고 하죠. 특히 이제 그 주목되는 인물이 한 분 계시는데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전희경 씨. 네, 김무성 대표가 영웅이라고 지켜서었던 분이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섰던 분이고요. 근데요, 그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영입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아까 그렇게 썼는데 자발적으로 애국심 때문에 우리 당으로 들어온 분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존 인재 영입과는 다르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죠. 그래서 당원 당규에 의해 그 공천 관련을 밟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에 그 전략 공천은 없다. 또 뭐 완전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재를 영입하면 이분들한테 비대표를 주든지 지역 좋은 험지가 아니라 양지를 이제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자칫하면 지금 새누리당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험지 출마 이 대표적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솔직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입했다 이거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콘서트에 초대권 갖고 가느냐 표사구 갖고 들어가냐 이거 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콘서트 하는 사람이 초대권 보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고 가는 건데 이게 갑자기 초대권인 줄 알았는데 입장권 사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찜찜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그 새누리당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이왕 인연하면 제대로 좀 대우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사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어서 어제 미군의 전략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죠.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핵항공모함도 이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연결해서 지금 군대용이 조치, 군사적 압박의 실효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B-52 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 예. 한 6시간 걸렸다고 그러죠? 오는데? 예, 한 4시간에서 6시간쯤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B-52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뜬 거는 아니죠. 그죠? 예.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북한 핵실험했을 때도 예. B-52가 왔는데 예. 한미는 기본적으로 해구산, 미국이 이제 한미동맹위에서 우리 북한 위협에 대해서 해구산을 제공한다라고 이게 항상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 B-52는 해구산의 3대 지주라는 게 있습니다. 받치고 있는 기둥이 IC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그리고 B-52 이 세 가지인데요. 이 B-52에는 오기도 한번 4시간에서 6시간이면 오지만 예. 가공할 만한 무기가 핵무기가 또 실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핵무기가 2-3천 킬로미터 밖에서도 한 100m 이내 표적을 맞추면 거의 한 도시가 날아갈 정도의 하는 핵 미사일을 10여 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한 대만 떠도 사실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가 더블 억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것은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실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에게 사용하는 게 아닌데 예.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공연하게 핵무기를 개발해서 사용하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것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단 중에 하나 강력한 수단이 B-5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B-52, SLBM, ICBM이 3대 우산의 지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SLBM 핵장 잠수함도 온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예. 핵추진 잠수함은 통상 단독으로도 오고요. 예. 또 항공모함이 올 때 같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런 게 전부 투입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근데 항모는 이제 아침에 기사 보도에 2월 달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통상은 우리가 키 리졸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제 키 리졸버 훈련을 합니다. 예. 그때 과거에도 가끔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사전에 미리 좀 예상해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종합적으로 근데 북한 대응이 나오질 않아가지고요. 예. 사실은 이 북한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예. 사실 지금 이제 이게 좀 심리적 인내 게임 비슷한 양상입니다. 예. 북한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예. 이미 그 자체로도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고 또 4차 핵실험은 또 양상이 다릅니다. 예. 아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핵무기 소형화에 좀 더 피치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학생기 방송하는 것을 약간의 무시하는 전략처럼 나오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확성기가 들리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북한에서도 확성기를 들고 있는데 그건 출력이 약해서 저희 장병들에게는 웅웅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근데 우리 거는 명확하게 저 멀리 후방까지 들리기 때문에 그걸 인내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번에 이게 합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예. 8.25 합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를 재개한 겁니다. 예.
그 대북 확성기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무시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신경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또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나름대로의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력이 됐든 사이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무력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또 다른 뭐 테러라든지 사이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방면으로 저희들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도 그 최정반 지역에서 전력을 지금 증강 배치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지금 포병 부대 같은 경우에도 좀 그 전선으로 그러니까 휴전선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동계훈련 중입니다. 아하. 동계훈련 중이기 때문에 예. 포병의 그 사격 조준하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 병력이 증강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북한 기습 도발할 우려는 크진 않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갑자기 병력은 올리고 또 포병도 동원해서 또 그 대형 사격도 뭐 혹시라도 도발 먼저 쉽진 않겠지만 도발할 수도 있다 해서 저희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24시간 감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지금 단계적 대응 플랜은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한다. 그래서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또 다음 단계도 있고 이런 그 계획이 있죠. 다음 대응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예,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북한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핵 실험한 것은 예. 엄청난 도발이고 그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예. 북한에게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군에서도 대응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군은 이제 북한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확성기 방송하는 것은 북한이 8.25 합의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연한 조치인 것이고요. 예. 그거 외에도 앞으로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면 경제 외교적으로 또 한 방을 계속 갑니다. 예. 근데 이번에 사안은 사실 굉장히 무겁게 갑니다. 무겁게 가고 상당히 서로 저희들은 인내심을 가지면서 계속 조여나갈 겁니다. 그래서 상응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계획이니까 이 군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예. 분야들도 함께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 지금 무겁게 받아들이는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글쎄요. 이게 수소탄 실험과 유사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북한은 수소탄 이제 뭐 실험이라고 우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그 수소탄 핵융합된 그런 흔적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만약 수소탄이라면 사실은 실패한 것이죠. 예. 그 왜냐하면 수소탄 하려면 적어도 핵실험 한 10여 킬로톤에 한 2배에서 5배 정도의 그 강력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완전 수소탄은 100배에서 1000배 정도이고요. 그 예. 아니고 이제 일부 조금 개조된 정강된 거는 그것도 2배에서 5배 정도. 아. 그러면 20에서 한 60킬로톤쯤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한은 6킬로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온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네 번째 실험은 약간 의미를 좀 달리하고 핵무기 소형화의 우려에 이제 좀 기술이 좀 진일보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아직 그렇다고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 지금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에 말을 못 믿겠어요. 이거 수소탄 실험이다. 이거 우리가 못 믿고 국제사회도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또 예. 그저께도 SLBM 글쎄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그것도 지금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 처음에 발사할 때 예. 수중에서 이제 사출될 때 초반에 한 3, 4초간만 그 사진이고요. 네. 진짜 영상이고 나머지는 스커드 미사일이 이제 비행하는 영상을 줬습니다. 예. 합성한 것이죠. 예. 그래서 마치 수중 사출에서
저 하늘 위까지 날아가는 듯한 구름 위를 그래서 구름 위까지 이렇게 날아간 달이 예. 합성했는데요. 속임수가 있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예. 이 발사 수중에서 올라오는 발사 각도가 74도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보는 그 촬영한 각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90도처럼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조금 더 이 각도가 높아진 것은 수중에서 올라오는데 조금 안정성을 확보한 거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하여튼 속임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리고 물 위에서 이렇게 탁 튀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가지고 좀 이따 점화가 돼서 쭉 올라가는 장면인데 네네. 이게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SLBM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참 그런 방식은 아주 드물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북한은 좀 믿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미 합동 훈련 아까 2월 말에서 3월 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번에 규모는 뭐 특별히 더 큽니까? 핵항모까지 오게 되니까. 근데 핵항모는 과거에도 온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 그런데 온 게 예.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정된 건 아니군요. 예, 예. 제가 이제 규모가 대규모로 될 것이냐, 예. 아니면 과거랑 비슷할 것이냐, 예. 예전처럼 될 것이냐는 부분도 예. 사실 지금은 공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한미연합사에서 이제 우리 합참이랑 협의해서 아하. 하는 것인데요. 이게 너무 일찍 공개할 수가 없어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그거에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합니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의 시점도 예.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물론 강경 대응은 계속 유지가 돼야겠죠. 북한이 예. 핵을 포기할 때까지.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언제까지를 시한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인 고민거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목함지뢰 사건 때 작년 8월에 그것은 도발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8.25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대북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8.25 합의에 따라서 만약에 그 8.25 합의에서 맞춰서 이제 북한이 비정상 사태 활동을 한다 하면은 8.25 합의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북한이 일단은 핵실험한 것은 비정상 사태를 유발한 것이고 예. 이것은 8.25 합의의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예. 따라서 대북 확성기를 재개한 것인데 이 위반 사항을 고쳐지지 않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합의 위반이니까요. 북한이. 예. 예. 그 당분간은 이제 장기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그렇죠? 이 심리전은요. 예. 시간이 갈수록 그렇죠. 타격을 더 크게 줍니다. 누적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년 연속 연말이면 하와이로 휴가를 떠납니다. 하와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지낸 고향이죠. 그런 곳에서의 휴식이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그를 다시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이 균형을 이룰 때 생산성도 더 높아집니다. 기업이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근무 시간을 줄일 때 오히려 창의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U+ 비즈 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가수 이혜란입니다. YTN 라디오 들으시면 빠른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신율의 출발의 새 아침을 들으시면 수백 가지 시사 정보 꽉 잡으실 수 있고요. 오후 3시와 4시 YTN 생생경제 굿모닝 굿나이프를 들으시면 100세까지 부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M 94.5 YTN 라디오는 재밌다고 전해라.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월요일 아침 출근길 막 시작할 때죠. 7시 38분 42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차량 점검에도 미리 신경 써서 안전하게 운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로는 삼청동 방면 동십자가 교차로 조금 지난 지점 바위차로에서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색로도 연세대 방면 북가자 삼거리에서 가저역 구간에서는 이 버스와 오토바이는 추돌사고 여파 때문에 이 부근이 지체되는 상태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4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일어나 천호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성수부터 마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하남 방면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동작대교 지나 반포대교 사이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나라남 강변북로 고리 쪽으로도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년기획 병신년 올해 이것만은 꼭 한다. 작년에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살이 급격하게 쪘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좀 다니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침에 좀 일어나기도 힘들고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그러더라고요. 8kg 정도 찌니까 옷이 좀 안 맞아요. 살을 빼야죠. 술도 좀 줄이고 운동도 다닐 생각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몸이 고돼서 운동을 자꾸 안 하게 되고 또 고된 덕에 또 먹는 것도 양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살이 많이 불었는데 올해는 다이어트를 좀 해서 몸 관리도 좀 하고 여자친구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몸 상태는 배가 좀 심하게 나오고 옆으로 좀 넓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살을 빼려고 올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요. 기본적인 기초 체력부터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기 낳고 한 20kg 쪘어요. 근데 안 빠져요. 아직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옷은 아직 처녀 때부터 사이즈별로 그대로 있어요. 좀 정리하고 싶은데 언젠가는 입을 수 있겠지 싶어서 제 딸이 제 옷을 입게 생겼어요. 한 10kg, 한 달에 1kg씩. 예, 참 바람들이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이 11일이니까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새해 첫날 여러분들이 결심한 계획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마련한 신년기획 병신년 올해 이것만은 꼭 한다. 지난주에는 금연 영어 공부 얘기했죠. 자, 오늘은 새해면 늘 시도하지만 아니 사실은 1년 내내 시도하지만 성공하기 힘든 계획이죠. 바로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바깥에 공감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오늘 힘을 내서 다이어트 반드시 성공하는 방법 뭔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시죠. 조혜경 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다이어트. 다이어트. 이게 이제 다이어트는 뭐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은. 그죠? 아니요, 저도 다이어트를 하죠. 아이, 대개 여성의 95% 가까이가 평생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죠. 아, 그러시구나. 근데 그게 사실 이게 안 먹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하고. 네. 제가 이렇게 저의 경우 제가 사실은 키가 182거든요. 82인데 몸무게가 89, 90 정도까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제가 10kg를 뺀 거거든요, 지금. 오, 잘하셨네요. 안 먹어서 뺀 거예요, 근데. 네. 저 운동할 시간은 없고. 네. 그러니까 역시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이게 이제 다이어트를 운동하느냐,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데, 양과 질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총점을 좋게 하려면 일단은 덜 먹어야 되고, 그 안에 내실, 퀄리티를 좋게 하려면 반드시 운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체성분 중에서 지방을 잘 줄이려면 운동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고, 그냥 총 몸무게만 줄인다면 일단 적게 드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근데 그 지방 그게 나이 들어도 다 그 모든 연령대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굶기만 해서는 더 어려워지는 게 문제고요. 젊었을 땐 사실 잠깐 굶어도 더 잘 빠지는 게 이 젊은 사람들. 저는 그러면. 그러신 것 같고 특히 남성분들은요. 근육이 원래 많기 때문에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굶었을 때 잘 빠지는데 여성분들 중에 근육이 별로 없고 지방으로 많이 구성된 사람들은 굶었을 때 잘 안 빠지죠. 운동을 반드시 해야지 체성분의 구성을 단단하게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살 빼는 게 그렇게 힘든 모양이에요. 일부에서는 축구 선수만큼 운동을 해야지 살이 빠진다는 얘기도 아니요. 있고.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왜냐하면요. 운동을 하면서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아, 많이 먹기 그렇죠. 때문에. 예. 운동한 거가 사실 칼로리 소모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근데 어떻게 지방만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운동을 겸해야 한다는 거지. 운동만으로 뺄 수는 없어요. 운동만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이제 굶기만 하면 우리가 근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르게 적게 먹으면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지 내실을 탄탄하게 할 수 있다. 오래 갈 수 있다. 요요가 없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비만. 그렇기 때문에 운동과 먹지 않는 거를 병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죠? 먹지 않는 거라기보다는요. 덜 먹는 거. 적게 먹는 거. 물론 제가 여기서 뭐 곡기를 끊어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예. 예. 근데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어느 정도를 해야지 효과를 좀 볼 수 있습니까? 뭐를 어느 정도 해야지. 그러니까 예. 운동과 이 본인들이 예를 들면 한 달에 10kg 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한 몇 킬로 정도 빼야지 야 진짜 이 효과도 실감하면서 그렇다고 보세요. 이 다이어트에서 가장 실패하는 원인은요. 성급한 마음과 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유지하는 게 어렵거든요. 한 번에 5kg는 뺐는데 금방 돌아왔어. 이런 분이 더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내 몸무게의 10% 정도를 뺀다라고 목표를 하시고 초기 3개월 동안에 다 빼시고 9개월 동안 유지하시면 됩니다. 3개월 동안 다 뺀다? 그렇죠. 만일에 이제 80kg다 그러면 8kg 정도를 목표로 해서 3개월 동안 8kg 정도를 빼고 나머지 9개월 동안 이걸 유지를 하셔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만일에 50kg다 그러면 8kg 뺀 게 어렵고요. 5kg 이하로 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죠. 그렇죠. 그죠? 네. 10% 정도. 그리고 보통은 일주일에 2kg 이상 빼는 건 무리예요. 일주일에 몇 킬로? 2kg 이상 빼는 건 무리고요. 1kg 이하로 일주일에는 빼셔야 됩니다. 근데 그는 뱃살 말이에요. 이 복부, 복부 비만.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복부 비만은 사실 굶었을 때 금방 빠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복부는 이 피하 지방도 있지만 내장 지방이 있어요. 안쪽에서부터 찬 지방이 있고 특히 남성분들은 이 잡아서 있는 삼겹살보다는 이 사장님 배처럼 안에서부터 나오는 지방이 많은데 이 지방의 경우는요. 무조건 굶어서는 안 빠지고 반드시 운동을 해야지 빠지고 특히 이 내장 지방이 많으면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빼야 되는 거죠. 무슨 운동해야 돼요?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시고요. 유산소. 남자분들은 일단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체성분을 해보면 여성분들 중에 근육량이 굉장히 적은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유산소 운동 40분 하신다면 근육 운동 20분 정도 추가로 해주시는 게 근육도 키우면서 전체적으로 2대1의 비율로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유산소 대 무산소가 그렇군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가장 또 신경 쓰는 부위가 허벅지와 이 힙 부위 아니겠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저는 허벅지나 엉덩이 살 뺀다고. 전 사실 이거 제가 여쭤보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적혀 있어 지금 억지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네, 허벅지나 엉덩이 살을 굳이 빼려고 안 하셔도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빠지는 곳이에요. 여성 호르몬이 있는 동안은 엉덩이가 왜 예쁜 엉덩이가 더 여성스럽잖아요. 실제로 캐나다의 연구에 의하면요. 심장마비,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대한 평가 지수가 체질량 지수나 체중보다는 허리와 엉덩이 비율이다라고 나온 결과도
결과도 있어요. 즉 허리에 비해서 엉덩이가 더 크고 즉 엉덩이보다 허리가 날씬할수록 더 오래 잘 산다는 말이죠. 그 비율이 0.83 정도 좋다고 합니다. 즉 엉덩이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허리는 날씬하고 엉덩이가 커야지 좋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나 허벅지에 있는 지방은 오히려 저장형 지방이라 우리 몸에 나쁘다기보다는 뭐 좋은 호르몬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인슐린에 대한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요. 배가 많이 나오는 복부 지방이 많이 나온 게 더 나쁩니다. 엉덩이나 허벅지에 비해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는 오히려 근육이나 지방이 있다면 건강한 걸로 판정을 하죠. 근데 지금 건강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얘기도 있고 외국에서도 나왔는데 적당히 약간 좀 뭐 아주 고고도 비만이면 안 되겠지만 약간 비만이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라는 연구 결과 보셨죠? 네, 있습니다. 근데 뭐 연구 결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너무 마른 것보다는 약간은 통통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보통은 약간 통통을 뚱뚱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문제는요. 너무 안 먹는 것도 문제예요. 젊은 여성들. 그래서 마른 비만이 있습니다. 말랐는데도 비만인 경우가 있어요. 안 먹는데 살쪄요? 안 먹는데 붓는 거지 그거는. 아니에요. 체중은 미달인데 지방 비율은 높아요. 그 체중이 적은 거에 구성 성분이 다 지방이에요. 무조건 굶으면서 근육만 다 없어졌어요. 그럼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 되고요. 골다공증도 생기고 오히려 수명을 단축하는 질병이 많아지기 때문에 말랐어도 그 안에 내실이 좋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안 먹고 간식 먹고 안 먹고 간식 먹고 이러면서 근육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은 통통하면서 근육형 이런 분들이 훨씬 오래 살고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죠. 자, 이 새해 꼭 다이어트 성공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유권자 수가 한 4천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한 4천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980만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그렇죠. 3,980만한테 조언의 말씀을 한번 해주신다면. 사실 뭐 다이어트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욕심. 성급한 마음이 가장 다이어트 저해 요소인데요. 멀리 보고 마라톤이다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우선은 새해에는 되게 작심삼일 하시잖아요. 3일간 마음을 먹잖아요. 이거 100번만 하시면 1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 이걸 기본으로 하시고 무조건 굶고 살 뺀다 이런 생각을 좀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간식하고 음료 이것들을 일단 새해부터 좀 끊으신다면 살 뺀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몸짱으로 거듭나는 2016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혜경 원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